예, 안녕하십니까. 신화울문화연구원 기해년 신년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신년특강으로 통일시대와 4.1통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텐데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 우리가 분단이 된 지 74년이 됐고, 지금 최근에 북미 2차 회담이 2월 말에 된다 하고, 곧이어서 남북회담도 하고, 어쨌든 정황상으로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아무래도 곧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이 시점에서 통일시대와 4.1통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4.1통, 즉 통일시대를 위한 고대사를 이해를 해볼 텐데요. 4.1의 정체성 이해와 통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한 30년 동안 상고사와 상고문화 또 풍요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문학 관점에서 보면 역사라는 것은 어쩌면은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의 업인 별업과 공동체의 업인 공업이 함께 리듬하면서 역사가 춤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예맥 쪽이 사는 텃밭에 단군 신화에서 보이듯이 환웅이라고 하는 외부에서 이주 온 세력이 와서 씨를 뿌려서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를 낳고, 또 전국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주나라 초기에 새로운 역사 변동기를 겪으면서 기자조선을 지나서 한시 조선의 한후가 들어와서 김을 배웠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 이후에 천산을 주변으로 한 초원 지역에서 속칭 변한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주해 와서 추수를 해서 4.1통을 한 것이 한국 고대사가 아닌가 하는 게 제 관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1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현실이고, 아직도 합의된 이론이 없는 것이 현실로 알고 있는데, 이 4.1을 전공한 학자들도 왜 4.1이라는 명칭이 생겼는지조차도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현애 교수가 논문에서 한 얘기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4.1은 종족 계열 또는 문화 계통을 서로 달리함으로써 소국 성립 단계부터 뚜렷이 구분되는 존재였는지, 또는 한이라는 토착 사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분화된 결과인지, 혹은 한족 사회 내에서 각 지역별로 형성되어 있었던 정치 경제적 결속 관계 내지는 소국 연맹체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4.1을 전공하신 학자조차도 4.1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현 주류 사학계 사반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 주류 사학계에서 지지하는 조선 시대의 한 100견의 4.1 정통론을 지금 현 주류 사학계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백점이 4.1은 한강 유역 이남의 정치체로서 그 이북에 있던 고구려와는 상관이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 4.1 정통론을, 한백점의 4.1 정통론을 현 주류학계에서 수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노태돈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논문에서 기본적으로 중부 이남에 살던 토착민들이 한족이면 이들 내에서 다시 지역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게 돼서 이를 마한 진한 변화를 구별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 현성의 근간이 된 종족은 고조선 사람들인 예매 쪽과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4.1을 구성한 한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4.1을 한강 이남에
토착 종족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 한백겸의 사만관을 개성한 현 사학계 사만 정통론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대한민국은 한강유역 이남의 사만을 개성한 백제신라 가야를 통일한 통일신라 그리고 통일신라를 개성한 고려와 조선을 개성한 나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를 한민족 공동체에 집어넣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백겸의 사만 정통론 관점으로 보면 사만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고구려를 제외한 중부 이남을 통일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사만 정통론의 관점에서는 통일 후 남북한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 정체성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만, 강단, 주류사학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만 정통론의 관점을 가지고 동북공정을 주도했던 손진기가 어떤 논리를 폈냐 하면 고구려의 성립 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이었고 활동 범위는 고대 중국 영토 내에 있었으며 당시는 한민족의 조상이 대동강 이북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사만 주민들은 아직 북쪽까지 진출하지 않았고 한민족이 오늘날 대동강 이북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고구려 역사를 한민족 역사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한백겸의 사만 정통론을 계승한 주류사학계 사만 관점을 역으로 활용해서 주장한 것이 되죠. 제가 정리한 관점에서 보면 사만은 사실 고대사의 흐름이 시간을 달리하면서 새 물줄기로 흘러서 한반도에 들어오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세 주도 그룹이 사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단군 왕검 사회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흐름이 한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과 구의 한시조선으로 변했던 전국시대의 조선이 또 다른 흐름이 되고 제3의 종족, 주도 종족은 부여변환과 신라변환의 참여로서 초기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됐는데 단군왕검계의 흐름이 진한을 형성했고 그 다음에 기자조선에서 한시조선으로 변했던 전국시대의 조선이 마한 주민이 되는 거고 초원에서 이주한 변환대 흐름이 변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사만이라는 것은 단군왕검계와 주나라 이후의 고조선계와 그 다음에 초원에서 온 부여나 신라 김씨 같은 변환계가 사만을 이끌었던 주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시간을 달리한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면 사만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결국은 사만 일통은 그 세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사만 일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민족은 기본적으로 만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맥 쪽의 텃밭에 1차적으로 환웅 세력이 이주해왔고 그 다음에 은나라 유민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시변 한우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화가 마한을 형성했고 그 세 번째로는 초원 지역에서 이주한 변환 세력이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삼태국의 원리처럼 진한, 변환, 마한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만을 주도했던 그룹들이 사실은 시간을 달리해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이 삼태국이 삼일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로 결합된 것이 사만의 일통이고 그것이 한민족 공동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진인의 발생과 진안의 성립이라는 차원을 관점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기원전 2333년에 서만주 지역에서 서요하 지역과 나나 지역, 대능화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단군 왕검 사회가 태동을 했고 이것이 은나라 무정 때 동쪽으로 이동해서
요동 남부 지역과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이동했고 일부는 동북쪽으로 가서 부대의 숙신족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충청도 지역으로 와서 진국을 형성했다가 진국 사람들이 위만조선 말기에 퇴역사를 넘어와서 진안을 형성했다. 이렇게 관점을 보면 이러한 흐름, 서북 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주하는 이 흐름이 단군 황검 사회의 직계 후손들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었냐 하면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서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삼국유사 그 황룡사 구충탑조에 보면 자장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소상 앞에 일주일을 기도하고 나서 문수보살이 감흥해서 자장 스님한테 전하는 말 중에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이렇게 한 앞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하는 것은 너희 국왕은 지금 당시 김씨 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과 인연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 동이 공공의 족속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 신라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현재는 김씨 계통의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신라를 주도하던 박씨 계열은 동이공공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라라고 하는 것이 동이공공과 관련된 박씨 그룹과 김씨 그룹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언어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강기론 교수가 고대사의 비교 언어학적 연구를 우리나라에서 아마 상당히 많이 했고 일본까지 연결해서 여러 권의 책을 내신 언어학자인데 그 전기 박씨계 신라 지배층의 언어는 퉁구스어고 신라계 김씨 지배층은 터키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라를 주도했던 주민들이 앞쪽 사람들은 퉁구스어하고 관련된 언어들을 썼고 후에 김씨들은 터키어, 투르크어하고 관련된 언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두 그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에 또 나타나게 되냐 하면 신당서 무당서에 나타나는데 신당서 무당서 동의열정 신라조를 보면 신라국은 본 변한지 묘해라 신라는 변한 묘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을 때는 신라가 마치 사만중의 진안과 연결된 것처럼 분명히 배웠는데 신당서 무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변한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강단 주조학계에서는 제대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신라 김씨들이 주도하는 당나라 때 신라는 변한이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신라를 건국했던 박씨계 진안인들이 동이공공하고 연결된다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충탑조에서 자장스님이 문수보살한테 감흥받아서 들은 그 말의 내용과 지금 신당서 무당서에서 나오는 얘기를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병도 박사 같은 경우도 신라를 변한으로 인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라는 진인이 주도하고 주도를 했고 고조선에서 들어왔던 한인들이 육천 세력으로 보좌하는 그런 진안 사로국에서 김씨들이 주도하는 변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병도 선생이 삼국사기를 번역을 하면서 각주를 단 내용인데 어떻게 달았냐 하면 당나라 두부가 편찬한 통전에서는 신라의 선조는 본시 진한 종족인데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삼국사기의 요 내용을 각주를 다시면서 이병도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일의 잘못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당서 부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변환의 후예라고 했다 이렇게 각주를 달고 계시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 신라는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2009년 KBS에서 방영된 역사추적에서 방영된 내용인데 고인골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라시아의 고인골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신라인들의 북에는 스키타 인골하고 가장 가깝고 오게는 서육로나 스키타에 가장 가까운 거로 이게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피 속에 특히 김씨 계열의 왕족들 피 속에는 스키타이 계통의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었다 이런 결론인데 그런 내용하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보면 신라는 분명히 박씨계가 주도하던 사회에서 김씨계가 주도하던 사회로 변혁됐는데 거기에서 두 집단의 리더들은 다른 계통, 다른 혈통,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국통맥은 박씨계 진인이 주도한 진안에서 김씨계가 주도한 변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에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동의공공이 누군가를 알아봐야 될 텐데 동의공공에 관한 자료는 제가 수시하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놨지만 중국 자료에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남아있는 그런 종족이죠. 특히 사기 본기에 보면 요임금 때 공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묘가 강의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수는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 요임금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지금의 북경 지역으로 유배시켜서 그 지역의 북적을 교화하게 하며 삼묘를 삼해산을 쫓아내서 서융을 교화하게 하고 곤을 멀리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의를 교화하게 하자고 건의했고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해서 이 사용을 쫓아냈다. 외부로 쫓아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동의 세력은 따로 있고 공공 세력이 북경 지역으로 유배를 시켰는데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지금 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분명히 자장스님은 진안 계통 사람들이 동의 공공 계열일 거라고 지금 추론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공공이 동의보다도 더 한민족과 주도 세력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공공 세력을 집어넣고 진인들이 태동해서 신라 서라벌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만든 그 역사 지도집에 보면 공공시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 하면 지금 서안에서 낙양 사이에 살던 신석기 후기에 살던 그런 족속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기의 설에 따르면 이 공공족들이 지금의 유릉 북경 지역으로 추방이 됐다, 이주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실제로 북경에서 북쪽으로 64km 정도 가면 현재 미룬시라고 있는데 그 미룬시에 가면 미룬수거라고 해서 지금 북경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댐이 있어요. 그 댐 가에 보면 공공성 유지라고 실제로 유적지 흔적이 있고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조사까지 끝낸 공공성이 있고 그 공공성을 앞을 흐르는 강이 기록상으로 송나라에서 원나라 때까지 조선하였다는 자료까지도 지금 밝혀진 상태죠. 그러니까 예맥족이 살던 동북지역에 공공이란 세력이 들어와서 요임금 말년에 들어와서 단군 왕검 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쉽게 추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랬다가 은나라 무정 8년에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계속 확산돼서 진안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규정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한이는 어떻게 발생했냐 하면 지금 대능하를 중심으로 한 나나 하류 지역에 고죽국이라고 있는데 이 고죽국 지역에 은나라 유민들이 이주해 와서 기자조선이라는 형태의 나라가 새롭게 활성화가 되는데 나중에 북경 아래쪽에 있던 시경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한시조선이 되었다가 우리가 잘 아는 진계 파동 때 연나라 소왕 때 진계가 고조선을 공격했을 때 진계 파동 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들어왔었고 이것이 한시조선이고 이 한시조선이 준왕 때 충청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마한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승휴의 제왕운기라는 책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는데 단군은 제고죽 요임금과 동시대인 유진년의 나라를 세워 우임금과 순임금을 지나서 하나라 때까지 왕위에 계시다가 은나라 호정 무정을 가리키는데 은나라 호정 8년 을미년에 아선을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니 나라를 다스린 지가 1228년이더라. 이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164년이 지나 기자가 나타나서 다시 군신관계 국가를 열었다. 일설에는 164년 동안은 비록 부자는 있어도 군신관계 없었다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승휴가 제왕운기를 쓸 때 지금 단군왕검사의 단군조선이 붕괴하고 나서 164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거쳐서 기자조선이 성립됐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164년 동안은 부자관계는 있어도 군신관계는 없었다. 뭐냐 하면 통합, 그 지역을 통합하는 어떤 중심 세력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특히 여기서는 164년이라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승휴가 만약 당신이 어떤 텍스트, 그때까지 전해오던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추론으로 했다면 150여 년 혹은 160여 년 이렇게 말했을 텐데 164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당시까지 전해오던 어떤 텍스트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조선이 있고 후조선이 지금 전조선이 멸망한 지 164년 후에 은나라 유민들이 들어와서 다시 국가 공동체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기자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고죽국 지역에서 당시 은나라의 청동기가 나온다든지 기후명 청동기가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자료로 봐서 적어도 은나라 유민들이 고죽국 지역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기자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확인 안 돼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조선이라는 형태로 은나라 주민들이 이주해서 전기 조선 지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 그 중심이 이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기자조선이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기록상으로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그때 처음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 고죽국 지역이 나나 하류 지역에 있고 실제로 고죽국에 대해서 고죽국의 전성기는 우리가 지금 전국시대의 고조선의 상당한 영역하고 겹칠 정도로 상당히 넓은 간격이 고죽국의 영역이라고 문헌 자료를 추정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나오게 된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자나 위략에 나오는 조선, 그러니까 주나라 이후에 조선은 기자조선에 출발해서 한시조선으로 바뀌었을 거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관인데 역사 관점인데 그래서 전국시대 대조선은 기자조선인지 한시조선 문제가 지금 논의될 수 있는데 이병도 같은 경우도 한시조선서를 제기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한시조선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강단사학에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게 한시조선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시경과 한나라 때 후한 때 왕부가 쓴 잠부론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 잠부론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한국의 후예가 한시조선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지금 제 추론인데 그러면 잠부론 원문을 보면 이 잠부론이라는 것은 왕부가 쓴 얘기 중에서 잠부론은 당시까지 한나라에 발생한 많은 여러 성씨들에 대한 그 성씨들이 어떤 인연, 어떤 연고를 가지고 어떤 집단과 어떤 성씨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한국이 나오는 대목을 보면 전국시대 서주왕실과 동성인 희성으로서의 한나라 제후였던 환숙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시성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다 한시의 후예로서 희성에서 파생된 한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옛날에 주나라 선왕 때 한우가 있었는데 이게 시경에 나오는 한우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기국은 연나라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시에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고시는 바로 시경을 말하는데 그 커다란 한성을 연나라 병사들이 지어줬다 이런 기록이 시경에 나오는데 기후 한서 지금 역성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대목에 보면 지금 주나라의 희성의 후예로서 한나라의 제후였던 한숙 계열의 한씨들이 있는데 그것이 한씨 중국 그 당시까지의 한씨 성씨가 생긴 그 연원이고 또 다른 한씨가 있는데 시경에 나오는 한국의 한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시경에 나오는 한국의 한씨들이 먼저 한씨를 썼고 그 후에 그 한국의 서쪽에 있었던 바로 주나라 왕실과 연결된 한씨들이 다시 한씨성을 칭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한국의 시경에 나오는 한국의 후예인 한씨들은 나중에 위만한테 공벌을 당해서 해중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여기 왕부가 쓴 잠부론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국시대의 고조선이 한씨들 북경 남쪽에 있었던 시경에 나오는 한국의 후예들이 주도하던 한시조선이었고 그 한시조선이 위만에게 쫓겨나서 해중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 근본 죽서기년에 보면 한국이란 나라, 시경에 나오는 한국이란 나라가 평왕 40년에 진인들이 한국을 멸했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가 바로 기원전 731년인 거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멸망하고 164년이 지나고 은나라가 멸망해서 은나라 주민들이 동쪽으로 이동했고 그 그룹들에 의해서 조선이 다시 부흥이 됐고 그 다음에 731년에 한국이 붕괴됐고 붕괴된 한국의 주도 세력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권력의 중심에 섰고 그것이 한시조선이었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설명하면 잠보론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게 몇몇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병도 같은 경우는 한서가 한동의 옥이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한서라는 것은 한국, 시경에 나오는 한국의 서쪽에서 한시성을 칭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이병도는 한서가 잘못이고 동으로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윤내영 교수 같은 경우도 한서는 고조선 한국의 서쪽에 있던 작은 한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치우는 한우 한국이 위만에게 공벌당해 바다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한치우 선생하고 지금 제가 주장하는 논리하고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잠보론 전교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주에서 한서는 조선의 옥이라고 했는데 이 논리도 제 논리하고 거의 맞는 거고 명나라 때 곽조경이 선왕 때 한국이 동천해서 조선을 이루고 조선 왕중이 위만에게 공벌전에 난천하고 사만을 형성했다 이렇게 할 때도 이 얘기도 저하고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 이후에 고조선은 처음에는 은나라 유민들이 주도하다가 731년 이후에는 북경 아래쪽에 있던 한국의 주도 세력들이 이주를 해서 조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걸 답사를 갔다 왔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시경에 나오는 한국이 있었던 지역인데 북경에서 남쪽으로 직선 거리로 한 45km 정도 내려가면 하북성 고한현이 있고 그 고한현에 대한체촌이라는 것이 지금도 독립된 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어요. 집단 형성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북 고한 대한체 1촌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의 뿌리가 되는 근원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한인들의 발생과 변한의 성립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던 한시조선이 주도하고 대능화에서 대능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시대 한시조선이 있을 때 요동 남부지역, 요동 지역에 진번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진번이란 정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가 하면 단군 왕금 사회의 1차 이주 세력들이 진인들이고 변한인들하고 합쳐진 공동체를 진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 징계파동 때 평양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선과 진번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주를 하게 되면 변진으로 바뀌어서 지금 가야하고 연결되는 세력들이 바로 이 진번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발표된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주서에 보면 그러니까 주나라의 역사책 중에 일부가 멸실된 그 남은 자료의 왕해편에 보면 발인 녹인이 있는데 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록신주, 사슴처럼 빨리 다닌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녹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천산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던 사카족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정하는 거에서 사카족의 토템이 사슴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녹인으로 표현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인은 부여계통을 말하고 부여족과 사카족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녹인에 대한 이게 녹인을 사카족으로 보게 되면 산해경에 보면 여러분 전국시대의 그 샤먼 의식과 관련된 그런 무속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산해경에 보면 동해 안쪽 북해 모퉁이에 조선과 천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문가에 살면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조선 옆에 천독이 있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독은
곽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축국, 그러니까 지금 사카족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를 천독이라고 좀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선과 천독이 있다고 지금 산해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제가 설명하는 논리로 보면 조선과 천독, 조선과 진번 할 때 이 변환이 개연성이 있고, 이 변은 바로 일주서 왕해평에 나오는 발인 혹은 녹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 원류고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한서 지리지의 요동 변한현은 변한의 고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요동의 번한현은 지금 개평지역인데 이 개평지역이 변한의 고도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개주가 지금 이들 지역이 지금 개주인데 이들 지역이 변한의 고도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러한 역사 흐름 속에서 이 진번이 조선 천독했던, 조선 발인 녹인했던, 발인 녹인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변한인들이 변진가야하고 연결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여변환을 설명할 차례인데 지금 제가 꽃갈모자를 쓴 난군이라는 책으로 해서 부여변환에 대해서 사실 책을 썼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근원지는 지금 터키에 있는 프리기아에서 출발을 해서 천산을 넘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이 전체적 과정을 책을 한 권을 제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부여변환과 신라변환 김씨들은 적어도 초원 세력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고구려 백제 가야 이 사람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변한인이 왕 노릇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삼국 영역 안에는 사만인이 모두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이주사 흐름과 이주사이기 때문에 다 사만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공간이 서요와 대능아 나나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고 진안과 마한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다 동만주를 거쳐서 서북한을 지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각 영역 안에는 사만인이 모두 살고 있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고 삼태극 세계가 더 큰 삼태극 속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더 큰 삼태극의 통일이 결국은 진정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요. 보시면 고구려라고 하는 정치체는 결국은 부여변환인인 주몽과 당군왕건계인 맥족 그러니까 진인의 결합이고 또 그 공간에 있었던 자녀 마한인도 주민을 참여한 그런 공동체가 고구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에서도 보면 전통적인 복식에서는 대체로 절풍이라고 하는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이 문헌 기록에 남아 있는데 남사에 보면 관인이 절풍변을 썼다고 하고 이 변이 바로 곡갈모자 형태, 삼각형 형태. 북사에도 보면 고구려인들은 모두 머리에 곡갈과 같은 형태의 절풍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모두 그 공동체를 리드하던 왕들은 사실은 다 초원 지역과 관련된 변한 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관모를 보면 절풍을 보면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곡갈 형태의 모자들을 다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도 잘 알다시피 부여계인 온조하고 진인들하고 그 다음에 마한인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백제가 형성이 됐는데 결국은 백제는 진국연합체였던 중부지방이 마한으로 변한 후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부역의 온조가 개국했기 때문에
백제 지역에도 결국은 사만인들이 다 살았고 그 사만인들이 결합을 해서 백제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렇지만 주도권은 변환계통인 부여계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나온 관모도 보면 다 이렇게 곡갈 형태로 된 관모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곡갈이 변한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곡갈 모자를 쓰는 한인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변한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삼국의 왕들은 주도 세력들은 알고 보니까 다 변한 계통이더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동의공고가 관련된 지인과 이만저선에서 온 주민, 육부촌 주민들 마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분들과 신라 김씨인 변한인들의 연합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변한인들이 주도할 때 왕들과 지배계층에서 곡갈 형태의 모자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삼국을 주도했던 가야까지 사국을 주도했던 모든 그 주도 세력들이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쓰는 변한인이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장외태자 때 신라 사신의 모습인데 다른 지역에서 왔던 나라의 그런 귀족들하고 다르게 신라에서 온 이 사람만 변한인 곡갈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도 당시에 적어도 한반도에 관련된 사람들이 곡갈 모자를 쓰는 특이한 형태의 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당시 한민족 공동체하고 여타 민족하고 차별성을 갖는 복식이고 이 복식에는 나름대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다른 시간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여러 번 드려서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각기 그 속에는 사만의 주민들이 다 있었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에는 사만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삼국에 나뉘어 살던 사만인은 곧 하나의 사만인인데 그 사만을 통합한 관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를 하면 사만일통 개념이 왜 중요하고 사만일통을 한 그 통일신라의 역사 통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말 정도가 되면 동족의식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삼국 말기가 되면 삼국 주민들이 동질성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면 구단서 신라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신라의 풍속과 형벌 및 의복은 고구려 백제와 대개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 말기의 수나라 당나라 지식인들이 대부분 삼국을 지칭할 때 사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만이라는 개념 속에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 가연 포함해서 다 들어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통일신라에서 삼국의 주민을 아우르는 차원의 동족의식이 표면화되게 되는데 이때 한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일통사만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삼국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 민족 정체성에 대한 통합 정체성에 대해서 일통사만론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신라가 삼국통이라는 과정에서 고구려의 상당한 부분, 상당한 영역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신라의 사만일통이라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남북국 시대가 돼서 일부 고구려 영역이 발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제 다시 재통합이 되는데 이 사만일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발해란 형태로 통합이 돼서 남북국 시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단군조선이라는 단군조선의 후예라는 의미로 사실은 먼저 진국이라는 공동체, 진국이라는 명칭을 썼었고, 나중에 당나라한테 책봉을 받을 때 부여의 후예라는 의미로 발해라는 것을 국호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발해를 일으킨 사람들은 단군조선이 1차적으로 은나라 무정 때 붕괴할 때 요동 남부 지역과 서북한 지역으로 주력이 들어왔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동북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제가 보면 숙신인들의 선조가 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단군 조선과 관련된 정체성이 발현돼서 나온 정치 공동체 명칭이 진국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에 있었던 부여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발해라는 명칭을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북국 시대도 결국은 한민족 공동체의 를 계승한 그런 공동체명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통일이 될 개연성이 높은데, 통일 대한민국은 삼한 일통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하나된 통일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은 얘기인데, 통일 대한민국은 결국은 단군왕검 사회의 직계 후예 그룹인 진인들과, 그 다음에 주나라 이후 대고조선의 정체성을 계승한 마한인들, 그 다음에 초원에서 이주해 와서 삼국의 주도권, 가야까지 사국의 주도권을 가졌던 변한인들, 이들의 대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통일시대의 한민족 정체성을 재통합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 30여 년 고대사를 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기회는 첫 달을 맞아서 새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결론을 내리면 통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삼한일통을 통해 하나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써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할게요. 삼한은 신석기 시대 후기 이래로 시대를 달리하며 북경을 중심으로 한 남북에서 태동했던 진인과 마한인, 그리고 천산과 그 너머의 초원 지역에서 활동하던 변한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활동하던 정치체였는데, 그 삼한은 이동하는 과정에 요소지역과 요동반도를 거쳐 한반도로 이동 확산했고, 때문에 고구려 강역에도 삼한 세력이, 백제 강역에도 삼한 세력이, 신라에도 삼한 사람들이 함께 삶을 영위했었고, 이러한 관점으로 삼한을 이해하고 나면 삼한일통이 곧 삼국통일이 되고, 우리는 삼한일통으로서 하나인 것이 하나가 되는 건데, 통일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관점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 주민이 삼한이라는 관점에서 삼한을 하나로 통합한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로, 적어도 역사 정체성 관점에서 통일 주민들이 하나로 결속하는데,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의식을 함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저희 을문년 신년 특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